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는 팀과 이거를 무마하고 넘기자는 팀 간에 사활이 걸린 게임이 째깍째깍 이제 카운트다운 파이널 종점에 다다르고 있는데, 양측 간에 목숨 건 전쟁이 지금 물밑에서 진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요. 민경욱 대표는 지금 워싱턴에서 싸우고 있고, 법정에서도 지금 싸우고 있고요. 저희 같은 이제 일반 시민들은 뭐 1인 시위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최태림 선생님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아주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을 터뜨려 주셨는데, 자, 오늘도 첫 번째 특급 야바이 5가지를 밝혀주신다면서요. 예, 네. 지금 국민들 중에서 그 정부의 잘못으로 말이죠, 가슴에 대못이 박혀가지고 속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저는 심지어 화병에 걸린 사람도 많아요. 여러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방송을 통해서 전번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더 좀 깊이 이해하고, 네. 거기에다가 이 한바탕 웃음으로 네. 이 멍든 가슴을 예. 한번 좀 씻어보자. 네. 그런 의도로 하니까 네. 정부에서도 좀 아량을 갖고 이 방송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정부 좋겠습니다. 아량 기대하지 마시고요. 포인트만 쭉쭉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아량 거긴 기대 못할 분들이니까. 예. 자, 특급 야바이 첫 번째는 뭡니까? 예, 네. 예, 다음 화면을 좀 네. 열어주실까요? 네. 우리가 그 동영상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서울 양천을의 경우에, 네. 서울 양천을의 경우에 이번표가 무효표 칸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이 됐죠. 네. 예, 근데 무효표가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재확인표입니다. 재확인표. 확정을 못 해가지고 네. 뭐 가운데 찍혔다든지. 근데 이번 표에 잘 찍힌 표가 이게 무효표 칸으로 들어갑니다. 네. 예,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죠. 네. 그거를 제가 그 의미를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여 개표소의 경우입니다. 네. 예, 김방영 기자가 보도를 했던 거기서 나온 홈표가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40%짜리 홈표가 나왔죠. 네. 그거는 어떻게 야바이 조작을 했을까? 네. 세 번째는 백지 투표지가 이제 홈표로 들어가는 장면, 1번 표로 들어가는 장면을 한번 보셨을 겁니다. 네. 이게 이게 고양병이죠. 네. 고양병, 서울 경기도 고양병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이게 구리 6장 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이따가 설명해 의미를 주시고요. 네.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번째, 개표 상한표 자체를 조작해 버리는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네. 또 됐는데, 이것도 또 공교롭게도 서울 양천을입니다. 네. 예, 나왔는데 내 맘대로 표를 정한다. 네. 이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가 모든 이 미스테리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열쇠가 부족한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네. 그거를 저는 개수기 조작으로 봅니다. 이거는 여러 군데 걸려 있는 거니까. 예.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예, 그렇게 바랍니다. 하고, 예. 네. 그러면은, 다음. 1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 왼쪽에 이 두 그림이 전자분류기 노트북 모니터입니다. 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이 장면이. 네. 이게 왼쪽 그림이, 그 봉을 예. 사용. 예, 왼쪽 그림이, 네. 이것이 전자분류기에서 순간적으로 스캔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소위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이미지 파일. 네. 그리고 이게 스캔이 되는 순간 이 집계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죠. 이 네. 모니터 화면에. 그래가지고 1번 후보, 2번 후보. 집계가 되는 거죠. 뭐 5장, 10장, 100장 이렇게 집계되는 거죠. 그리고 재확인표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일명 무효표라고 하는 건데 이 미분류 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그 참관인들이 재확인을 합니다. 재확인을 해가지고 자기 표를 찾아가거나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천을에서 이거를 그 수비라고 하는 그 저 유튜버가 있는데 수비하고 그 다음에 미디어 A 아시죠? 네, 찾아낸 거죠. 예, 네. 아니 찾아낸 게 아니라 이거는 그 저기 이 다른 분이 촬영을 했는데 네. 그거를 뭐 한 달 반 후에 그거를 이제 그 방송한 거죠. 송출을 한 거죠. 예, 그랬는데 그 화면을 보면은 이번표가 분명히 그 이번표 투표지가 딱 그렇게 들어갔는데 네. 이상하게 이 이번표 집계하는데 안 올라가요, 이게.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카운팅을 안 하는 조작인 줄 알았어요. 카운팅을 안 하는 조작. 그런데 밑을 자만히 보니까 재확인 대상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씩 두 개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확인 표로 가는 거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야바이냐. 이 야바이의 정체를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이 야바이에서 예. 혹시 그 총알이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혹시 그 대표님께서는 이게 왜 미분류함으로 들어갔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설명해 주세요. 예, 제가 오늘 설명하러 나온 네. 거죠. 네. 이게 이 5종 야바이 중에서 가장 야바이스러운 겁니다. 이거를 알려면은 참관인들이 무엇에 가장 신경을 쓰는지를 알아야 돼요. 참관인들은 무엇에 가장 신경을 쓰느냐 하면은 무효표, 즉 미분류표를 확인하는데 네. 우리 표가 이제 미분류표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우리 표 아니야 혹시? 그 확인을 하는. 네. 그것에 가장 신경을 쓴다는 것이 선거를 해본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관인들은 이 무효표 확인하는데 완전히 정신이 쏠려 있어요. 그렇겠죠. 예. 예. 특히 과거 선거에서는 조작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조작이 없으니까 이제 이게 그 재확인 표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관인들의 정신을 이 미분류표 확인하는데 완전히 돌려놓고 유유하게 빼먹는 거군요.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바이 할 때 콩이 여기 있는데 이쪽 콩인데 다른 쪽으로 막 정신이 없게 막 이걸 돌리는 거예요. 콩은 여기 있는데 이거 사실 다 가짜인데 여기 정신 돌려놓고 쓱 가면은 이게 이제 속는다 이거죠. 그거죠. 네.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조작을 할 때 참관인들이 못 보게 네. 그쪽으로 그냥 그 정신이 쏠리게 그렇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야바입니다. 기본 야바. 기본 야바이.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가 이게 뭐 너무 야바이를 닮았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조작 부족해? 그럼 프로그램 돌려. 그러면 참관인들은 우르르 가가지고 다 봐. 이런 미분류함을. 그 다음에 또 조작 부족해? 또 돌려. 그러면 또 참관인들은 우르르 가가지고 그 미분류함 확인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돌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야바이 그러니까 군요. 뭐 완전히 좋아 이 박사죠. 네. 자, 그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자, 홈표 40%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홈표 40%도 넣건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거는
중앙일보 김방영 기자 그 보도로 유명해진 네. 그 기사인데 요거를 유심하게 관찰을 안 하면 내용을 잘 몰라요. 네. 예, 이거를 그 시간이 많은 사람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260표 개표했을 때 네. 부여는 정진석 후보의 그 텃밭인데 네. 정진석 후보의 표가 너무 안 나오잖아요. 네. 180대 80이니까 예, 100표로 봉사해 주시고요. 예. 180에 80이니까 네. 100표 뒤지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창간인들이 육안으로 전자분류기 조작을 확인한 게 아니에요. 확인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여기는 우리 텃밭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네. 네. 요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그렇죠. 고함을 치면서. 현장에서 난리 났죠. 예, 그래가지고 수경표를 했더니 음. 130표 대 130표가 나온 거예요. 네. 대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진석 후보에서 50표를 가져간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0이 된 예,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50 가져다 이쪽에다 갖다 뿌린 거니까. 예. 그러니까 정진석 후보 표를 이쪽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보탠 거지. 예, 예. 그래가지고 130분에 50을 하게 되면 40%의 네. 홈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홈표가 40%가 나왔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죠. 물반 고기밥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그렇게 밝혀졌어요, 현장에서. 밝혀졌는데 정진석 후보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밝혀진 상황이에요. 밝혀져서 그때 다시 재개표를 투표 현장에서 했어요. 근데 자기는 당선됐으니까 이걸 문제 안 삼는 거예요. 현장에서 밝혀진 건데. 아니, 근데 40%가 있을 수 있습니까? 4%라도 문제인데. 0.4%라도 문제인데. 원래 그 정진석 후보가 내가 보니까 성격이 무던한 사람이에요. 묻어내도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아니. 조금만 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야바이는 무슨 야바이냐. 전자분류기나 다른 기기들을 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돌렸다. 하는 게 하나의 야바이고. 근데 기사를 보니까 하나의 상황이 더 덧붙여져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이게 되게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유는 모른 채 그날 유독 정진석 후보 표가 미분류표로 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신경을 딴 데로 돌렸다는 거죠. 아까 설명하신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그게 플러스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홈표 40%도 가능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조작을 미리 계획하고 있거나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겁대가리 없는 조작이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정작 말이죠. 그 기네스급 홈표 조작은 따로 있었다. 예.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네. 유심히 관찰을 안 한 사람은 그냥 흘려 지나갑니다. 네. 이런 게 있었나. 여러분들 이 폭로 동영상 중에서 하얀 옷을 입은 그 여자 개표 사무원인가 아니면은 선관위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 개표 사무원이 나와가지고 네. 선생님 하면서 막 찾는 장면 나오고 그거 혹시 보셨어요? 네네. 예. 그 바로 유명한 네. 건인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흘려들었는데 이거를 유심히 들어보니까는 이게 충격적이에요, 내용이. 네. 그래서 이걸 녹취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네.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설명해 주시죠. 첫 장면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거기 전자분류기 바로 옆에서 그 남자 참관인이 그 하얀 옷을 입은 그 개표 사무원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100장 문구인데 100장 문구의 맨 앞에만 1번표가 돼 있고 네. 그 뒤는 99장이 2번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100장이 다 1번으로 카운트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 앞에만 네.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조작했느냐? 그 조작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슬쩍 1번표를 위에다 그냥 얹었든지 네. 2번표 뭉치에 앞에다가 아니면은 홈표를 아예 99%짜리 홈표를 제작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쪽이냐 하니까 이거를 녹취록을 만들어 보니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참관인이 왜 맨 위만 그 1번 표죠? 그렇게 물으니까 네. 그 개표 사무원이 그 딴 데도 기계가 오작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참관인이 요 맨 위만 한 장이 있는 것이 이게 딴 데서 섞인 거냐 아니면은 기계 문제냐 그랬더니 이 여자 사무원이 기계 문제라고 딱 단언을 하는 거예요. 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 한 99% 홈표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기계 그거를 문제가 여기저기 있었다는 거를 실토를 하는 거네요. 아니요. 기계 문제가 여러 군데 있었다는 것을 실토를 함과 동시에 네. 그러니까 99%짜리 홈표가 지금 발견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기계로 만들어졌다고 지금 실토를 그러니까 하잖아요. 실토를 하는 거예요. 기계로. 네. 그러니까 전자 분류기로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개표 사무원이 만든 건 아니고요. 아니죠. 이 사람도 부정선거에 가담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계가 실수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어디서도 들었고 자기도 하다 보니까 기계가 실수 있었다는 거를 있는 거를 실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뭐 양정철 조혜주하고 같이 사무원이 한 건 아닙니다. 아니 저는 말이죠. 일개 사무원까지 다 아니. 그러면 몇만 명이 아니, 가담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아니 전 말이죠. 네. 그 개표 사무원 여자 개표 사무원 인상이 좋더라고요. 예, 그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근데 그 미꾸라지 그 몇 마리가 완전히 그 성간이 명예를 실추를 시킨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여자 개표 사무원은 분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조직의 명예를. 예, 글쎄요. 하여튼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불어버리세요. 음. 불어버리세요. 그렇게 해서 명예를 찾으세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얘기 우리가 골백 번 했고요. 수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시네. 최 선생님이 답답해서 또 하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요. 자, 백지 홈표는 왜 사용되었을까? 예. 구리 6장 얘기네요. 예. 구리 6장의 그 민경욱 의원께서 흔든 6장 백지 투표지의 의미는 고양병을 알아야지 그게 풀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구리 6장의 사실을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구리 개표장이 그 헬스클럽이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투표함을 여는 테이블 위에서 백지 투표지가 무더기로 발견을 됐고 그 중에서 6장만 뽑아가지고 그 공익제보자가 민경우 의원한테 갖다 준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왜 개표장에 그 테이블 위에 무더기로 그 백지 투표지가 발견이 됐을까? 그러니까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양병의 사실을 보잔 말이죠. 음. 고양병의 사실을 보면은 1번 함, 그러니까 그 여당 후보 1번 함으로 백지 투표지가 계속해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이 네. 됐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찍어보니까 그게 나왔죠. 네. 그런데 이게 이 백지가 이 투표자들이 그 안 찍은 표가 아니에요. 네. 안 찍은 표가 아니라 이거 어디선가 이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처럼 테이블 위에다가 어디선가 백지 투표를 넣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네, 어떻게 알았어요? 세봤어요, 제가. 예. 그 이제 착착착 들어가는데 세 보니까 10장에서 5장마다 한 장씩 들어갔어요. 백지가 1번 함으로 10장 내지 5장마다 한 장씩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는 이게 이 유권자가 그거를 그 10장마다 또는 5장마다 한 장씩 안 찍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투표인이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 그거는 일부러 갖다 넣은 거예요. 그 빈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 장도 아니고 그렇게 빈도별로 착 그때마다 하나씩 착착 들어갔다는 예, 거죠. 5장 내지 10장마다 하나씩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는 갖다 놓은 거지. 유권자가 안 찍은 게 아니에요. 네. 자, 예, 그러면은 이 구리 6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 민경욱 의원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저기 이 빈 투표지가 그 개표장에 있으면 이거는 화약하고 불하고 같이 있는 그렇죠. 것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장을 찍어가지고 넣으면은 그게 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 고양병의 경우를 보니까는 이거는 백지 홈표를 만들려고 넣은 거예요. 백지 홈표를. 왜냐? 개표장은 이렇게 그 개방이 돼 있는데 개표장에서 그 도장 찍을 만한 그런 그 저기 환경이 못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구리 6장이라고 하는 백지 홈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백지 투표지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저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구리 6장의 의미는 이제 파악이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지 홈표는 왜 쓰냐? 그냥 2번표를 1번표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왜 백지를 넣을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2번표를 1번표로 바로 집어넣어서 그것이 나중에 이 발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개표장에서 발각이 되면은 어떻게 씁니까? 훔쳤다라고 하는 느낌이 팍 오죠. 네. 그러면 심리적인 거부감이 엄청 강하다고요. 근데 백지 투표지가 이렇게 섞여 있다고 그러면은 심리적 거부감이 덜하겠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홈표의 진화된 형태다. 홈표에 진화된. 예, 그렇게 저는 규정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세 번째 유형은 그렇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헬스클럽에서 예, 그 구리 개표장 경우에 네. 제가 그냥 단순화해서 그렸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개함부라고 하는 것은 투표함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엎는 테이블이에요. 네. 테이블이 3개인가 있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헬스클럽이니까 이 파티션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파티션 칸막이가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뭐 기자재나 아니면은 뭐 그 저기 어떤 물건 같은 거를 거기다 놔두는데 거기에다가 백지 투표지를 좀 몇 장 갖다 놓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개안부에서 이 정신이 막 쏠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투표하면 막 뒤집어 엎고 네, 막 그러면은 그렇죠. 그때 어떤 사람이 슬쩍 그걸 몇 장을 넣고 주머니에 몇 장을 넣고 그 개안부 테이블 위에다가 딱 그렇게 투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제가 그 상상도로 상상도. 예, 한번 예. 그려봤고 예, 뭐 추리하는 겁니다. 뭐 예. 그랬다고 뭐 거기서 그 장면을 잡았다는 게 아니라요. 예. 그랬을 예.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아니 국민들이 상상해볼 권리가 있죠. 그럼요. 예. 그다음에 요 그림은요? 예, 그거는 그 1번 함 있지 않습니까? 네. 1번이 왔는데 1번 함에 그 1번 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백지가 5장이나 10장 간격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 예. 네. 그거를 이제 그려본 표입니다. 네. 그림입니다. 네. 예. 자, 그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유형은 이제 내 맘대로 표를 정한다. 개표 상황표에서. 예. 네. 요거는 이제 실물 수치하고 전산 수치 맞게끔 내 맘대로 한다는 겁니까? 고친다는 겁니까?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개표장에서 이 표를 세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를 이제 집계라 그럽니다. 네. 집계를 하게 되면은 실물의 집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실물의 집계가 원칙적으로 하면은 상부에다 보고가 됩니다. 상부에다 보고가 되면 전산 수치화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실물 수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표 상황표라는 것입니다. 네. 이 실물 수치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 개표 상황표라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것이 전산 수치랑 똑같아져야 됩니다. 당연하죠. 이게 틀리면 안 됩니다. 그래,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 개표 상황표를 작성할 때부터 네. 기회만 있으면 음. 제가 전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개표장 분위기를 장악했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개표 사무원이 기회만 되면 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과정이 틀리면 그 이전 단계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이 조작이 되면 전부를 망치게 되죠. 네. 예,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건 집계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집계전. 그래서 박주현 변호사가 실사를 나간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 집계전이 형식적인 것 같다. 그런 아주 묘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그러니까 이 집계전, 즉 개표 상황표가 이게 조작이 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렇다면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조작을 하였나 하는 것도 이게 동영상이 하나 찍힌 게 있거든요. 네. 예,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예. 보시죠. 그래서 네, 양천을 예. 개표 상황표 예. 잘못된 사례인데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를 조작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틀리게 적어서 수치를 안 고치고 있다가 이 계속 참관인이 촬영을 하니까 네. 버티다가 결국 고쳐버렸네요. 결국 고쳤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조작을 하냐 하면은 이 정상적으로 분류대표 있잖아요. 네. 그게 1번 함에 들어간 거. 네. 그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1744표. 네. 그 다음에 재확인표, 즉 무효표로 돼가지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네. 다시 찾아온 것이 62표. 62표. 네. 이거를 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마지막에 발음값 있죠. 네. 그 1800, 6표. 예, 1806표라고 적어야 될 것을 네. 이 개표 사무원이 네. 여기요. 예, 그 합계로 1939표로 합계란에 이렇게 적었어요. 예, 합계란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 그러면은- 잘못 표기를 한 거죠. 예, 그러면 133표를 더 많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플러스 시킨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걸리면 이제 단순 실수라고 이제 오류가 그래서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참관인이 이제 그거를 포착을 하고 네.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참관인이 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계속 버텨요. 막 볼펜도 돌리고 뭐 딴 데 물건도 찾고 이게 너무 그 장면이 재밌어가지고 네. 이게 그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게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거 조작하면 이거 형량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쳤어요. 음. 예, 저희 방송은 이렇게 사실을 정확하게 예, 보도합니다. 인정하고 고친 거죠. 예, 네. 고쳤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참관인이 촬영을 안 했든지 지켜보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고치고 그냥. 그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제가 뭐 단정은 안 하겠어요. 네. 그랬을 수 있죠. 이거 큰일 날 뻔한 건데 하여튼 고친 사례고요.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잠깐. 네. 그래서 이 선거무효 소송 네. 변호인단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 있어요. 네. 이 개표 상황표, 즉 집계전이라고 하는 거를 네. 꼭 제출을 받아서 이런 계산상의 오류가 혹시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위조된 거죠, 이거는. 예. 확인해 달라고. 확인해 달라. 예. 예. 요거를 변호인단한테 꼭 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요 이전 화면으로 예. 돌아가 주시고요. 예. 예, 그래서 그래서 네 가지 길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 지금 이 특급 야바이, 네. 특급 야바이 제가 5개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오늘은 4개만 하고 네. 이 마지막 5개는 다른 그 방송하고 딱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네. 그때 가서 개수기 조작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특급 야바이 5가지 중에서 4가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우리가 이제 이봉규 TV 보시는 분들은 지금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우리 국민들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그다음에 최태림 선생까지 같이 이렇게 집요하게 이걸 밝히고 계속해서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묻힐 수 없다, 뭉갤 수 없다, 재판에서도 뭉갤 수 없고 정치적으로도 뭉갤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하고 그리고 최태린 선생은 계속해서 연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